수진 씨는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보통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하곤 했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 월요일 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대문 앞 화단 옆에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키 30cm 정도 되는 여자아이 인형이었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갈색 곱슬이었고요. 수진 씨는 처음에 누군가 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잃어버린 걸 수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 두고 집에 들어갔어요. 화요일 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그 인형이 아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화단 끝쪽에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대문 쪽으로 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워낙 어두웠고 어제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수요일에도 인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대문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수진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람에 굴러온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목요일 밤 집에 오니까 인형이 대문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려면 인형을 비켜가야 할 정도로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인형이 스스로 움직일 리는 없잖아요. 수진 씨는 인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낡긴 했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옷도 깨끗했고 얼굴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형의 눈이 이상했어요. 검은색 구슬눈인데 각도에 따라 빛이 반사되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인형 생각이 났어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인형을 확인해 봤어요. 여전히 현관문 앞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번엔 인형의 정확한 위치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뒀어요. 저녁에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날 밤 집에 와서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인형이 움직였어요.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아침에는 현관문에서 50cm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현관문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 마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수진 씨는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인형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랬어요. 누군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심심해서 하는 장난일지도 모르잖아요. 토요일은 집에 있었어요. 창문으로 인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하루 종일 봤는데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비가 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 수진 씨는 인형을 치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쁘거든요. 장갑을 끼고 인형을 들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인형이 다시 현관문 앞에 있었어요. 어제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말이에요. 쓰레기통을 확인해 봤더니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무서워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하는 짓이 분명했습니다. 수진 씨는 경비실에 신고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와서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CCTV에는 인형을 치우는 수진 씨의 모습만 나와 있고 누군가 다시 갖다 놓는 장면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영상을 보면 인형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경비 아저씨도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카메라 사각지대가 있나요? 수진 씨가 물었지만 대문 앞은 완전히 카메라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화요일 수진 씨는 친구 미영이를 불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웠거든요. 미영이는 처음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인형이 혼자 걸어다니기라도 한다는 거야? 하면서 웃었죠. 하지만 직접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누가 장난치는 거 아냐? 미영이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둘이서 교대로 지켜봤습니다.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인형을 계속 관찰했어요. 새벽 2시쯤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미영이가 수진 씨를 깨웠어요. 야, 일어나봐. 인형이 움직였어.
급하게 창문으로 가서 봤는데 인형이 조금 더 문 쪽으로 와 있었어요. 진짜야? 정말로 움직였어?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분명히 봤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가는 것 같았어.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인형이 언제 또 움직일지 몰라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수요일 수진 씨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움직이는 인형, 귀신 인형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같은 동네에 살던 한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그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집 앞에 인형이 나타나서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그런데 그 가족은 한 달 후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더 찾아보니까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같은 인형이었다고 하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은 갈색 곱슬머리 인형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같은 인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목요일 밤, 인형이 현관문에 완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문고리를 잡으려는 것처럼 두 팔을 앞으로 뻗고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앉아있기만 했는데 이번엔 자세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당장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갔는데 인형이 사라져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도 화단 옆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안심하고 집에 들어간 수진 씨. 그런데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 인형이 앉아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진 씨가 이사 간 후 그 집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한 달쯤 지나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집 앞에서 인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빨간 원피스를 입은 갈색 곱슬머리의 여자아이 인형을. 그리고 그 인형이 매일 조금씩 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분도 집 앞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신 적 있나요? 혹시 그것이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존재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려 하는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였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무서웠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무서워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무서운 경험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